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9월 1일 시험 총평도 시험 본 직후에 나와서 뜨끈뜨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네, 일단 지난번에 뉴탭스로 바뀐 직후 5월 12일 시험부터 8월까지의 시험에 어떤 전체적인 출제 트렌드를 짚어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오늘 다 적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독해와 청해의 난이도가 둘 중 하나만 특출나게 어렵게 나온다. 그러니까 총합했을 때 둘 다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난이도를 봤을 때 오늘은 둘 중 하나가 특출나게 어려운 영역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약간 평균적으로 평이하게 출제가 됐던 회차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인 난이도를 더 평이하게 만들었던 게 바로 이 선택지 부분이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탭스 시험이 이제 돌려 말한다, 그러니까 지문에 나와 있는 단어나 표현을 그대로 안 쓰고 정답 같은 경우에 특히 더 뭔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해서 여러분들을 이제 혹하게 하는, 이게 뭐지? 지문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느끼게 만듦으로써 오히려 피해가게 만드는, 그리고 오답에는 오히려 지문과 똑같은 표현을 쓰면서 더 낚이게 만드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계속 이제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시험에서는 그 특성이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답 선택지는 정말로 이건 진짜 일부러 돌려 말했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이제 좀 돌려 말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반대로 오답 같은 경우에는 지문에 그 쓰인 표현이나 단어를 그대로 씀으로써 훨씬 더 낚이게끔 하는 특성도 더 두드러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제 어휘 문법 같은 경우에 특히 더 난이도가 좀 쉬운 편이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청해 독해 같은 경우 물론 평이한 건 맞지만 막 특출나게 엄청 더 쉽고 막 단어가 엄청나게 더 쉬워진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일단 어휘 같은 경우에 각 파트별로 이제 뒤쪽 한 3문제에서 5문제씩은 미친듯이 그냥 평소에 본 적이 없던 정도의 어휘가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미친 듯한 생소한 어휘가 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휘 문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총점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닥 뭐 특징적인 그런 경향이 있다거나 뭐 출제 트렌드가 있다거나 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이제 청해 독해 같은 경우에는 좀 특징적인 것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이걸 좀 깊게 살펴보자면 우선 청해 이제 파트 1, 2 이제 이어질 말 고르는 유형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또 돌려 말하기가 또 두드러진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오답 같은 경우에는 더 낚시를 하기 위해서 지문에 언급된 단어나 표현을 이제 그대로 갖다 쓰는 게 이 돌려 말하기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이번 청해 파트 1, 2 같은 경우에는 오답에 그 지문에 언급된 표현으로 낚시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어려운,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듣기 힘든 생소한 어휘들을 가지고 좀 낚시를 하려는 그런 경향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파트 1, 2에 오히려 좀 어려운 단어가 많이 출제되는데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파트 3, 4, 5 이 뒤쪽 파트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이제 그 질문에 따른 유형이 좀 세분화되잖아요. 그 중에 특징적이었던 게 그 중심 생각 유형 있죠. 주제 유형, 뭐 토픽이라든지 아니면 메인 포인트를 물어보는 유형들이 그 질문의 베리에이션, 그 질문의 어떤 그 워딩이 굉장히 다양하게 변형되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What is the woman mainly doing? 이라는 어떤 남녀 입장 유형, 여자의 입장을 물어보는 유형이 뭐 What is the woman mainly doing?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면,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남자한테 mainly 뭘 하라고 시키냐 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의 그 어떤 형태가 약간씩 변형이 되는 게 굉장히 많이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구체적 코렉트 있죠. 단답형 코렉트라고도 불리는 그 which is correct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질문을 명시해주는, 뭐 예를 들어서 여자는 왜 이걸 했느냐, 혹은 이 중에서 뭐가 엑스트라 차지가 필요하냐 등등, 예를 들면 이런 그 구체적 코렉트 유형이 원래도 그 지난 출제 트렌드 때 30%에서 50% 정도까지 출제가 될 수 있다,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파트 다 합쳐서 50%가 넘었어요. 심지어 청해 파트 3는 총 코렉트 유형이 5개잖아요 원래. 이 중에 총 4개가 구체적 코렉트였고요. 이제 파트 4로 넘어와서 총 3가지 코렉트 문제 중에 2가지가 구체적 코렉트였고요. 그 다음에 신유형에서는 코렉트 2개 중에 2개 다 이제 구체적 코렉트였던 경향이 보였습니다. 심지어는 청해 파트 3 같은 경우에는 인퍼가 뒤에 2문제 나오잖아요. 그 29번, 30번. 그 중에 29번 그 2문제 중에 하나가
구체적 인퍼 유형이 나왔어요. 인퍼 유형에서도 이게 질문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대략적으로 질문이 이제 그 남자가 이 다음에 무엇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이런 식의 어떤 질문이 나왔는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어쨌든 인퍼죠. 그 지문 내용을 토대로 남자가 무엇을 할지를 유추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었다. 그래서 이 구체적 단답형 유형이 꼭 코렉트만이 아니라 아주 간혹 가다가는 인퍼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다. 이건 비단 청해 파트 3에만 가능한 게 아니겠죠. 파트 4나 파트 5 혹은 독해에서도 충분히 인퍼 유형을 이렇게 구체화 시켜서 출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런 구체화된 질문이 어떤 유형, 어떤 영역에서 나올지 모르니 어떤 파트에서든 이 구체화된 유형을 이제 대비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독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파트 3, 그러니까 1지문 1문항짜리에서 코렉트 6문제 중에 2문제가 구체적 코렉트였고요. 신유형 5문제 중에 총 3문제가 또 구체적 코렉트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 코렉트 비율을 살펴보시면 청해 같은 경우에는 총 10문제 중에 8문제, 즉 80%가량이 구체적 코렉트 유형이었고, 독해 같은 경우에는 11문제 중에 5문제, 거의 이제 50% 가까이 되는 문제 수가 이제 구체적 코렉트로 나왔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해 신유형 파트 4 부분에서 이제 오늘에서야 비로소 이제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일반적으로 독해 그 파트 3까지 1지문 1문항짜리는 한 문단 어치의 글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전체에 메인 아이디어가 하나밖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독해 파트 4부터는 이게 분량으로 따지면 2문단 어치, 그 2문단 어치가 가끔은 이제 3문단으로 나눠져 있을 때도 있고 4개로 나눠져 있을 때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한 문당 이상의 분량의 글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체를 포괄하는 메인 아이디어도 하나씩 있어요, 무조건. 그런데 문단별 메인 아이디어도 존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는 한 문단 전체의 메인 아이디어와 각 문장의 핵심 포인트, 즉 핵심을 총 2단계, 그러니까 전체 지문과 이제 각 문장, 이렇게 2단계에 해당되는 메인 아이디어, 그 핵심을 도출하면 충분했다면, 이제 신유형으로 넘어와서부터는 전체 지문, 그리고 각 문단별, 그리고 각 문장, 이렇게 핵심을 총 3단계에 걸쳐서 도출할 필요성이 점점 더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특징 때문에 지난 출제 트렌드에서 말씀드렸던 3번째 포인트, 무조건 신유형에 꼭 한 문제씩은 What is the main idea of the nth paragraph? 몇 번째 문단의 메인 아이디어가 뭐냐? 이런 질문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다 바로 문단별 메인 아이디어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예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What is the main idea of nth paragraph? 이렇게 딱 워딩이 되어 있진 않았어요. 또 역시나 그 중심생각 유형 질문은 베리에이션이 있다 라고 말씀드린 그 특징이 여기서도 나타났던 건데, 오늘은 그 신유형 중에 여자가 남자한테 뭘 하라고 시키냐 라는 이제 구체적으로 좀 표현이 된 그런 질문이 나왔었는데, 여기서 물론 메인리가 들어가 있긴 했고요. 근데 이게 바로 그 마지막 문단의 메인 아이디어를 물어보는 질문이나 다름없었어요. 왜냐면 여자가 남자한테 시키는 그 업무가 마지막 문단의 어떤 주된 내용이었거든요. 그 때문에 마지막 문단의 메인 아이디어를 물어보는 질문을 여자가 남자한테 뭘 시키냐 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문단별 메인 아이디어를 파악하는 능력도 요구가 되고 있다 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신유형 문제들도 같이 많이 풀어보면서 이 문단별 메인 아이디어를 파악하는 훈련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뉴탭스 형태의 문제집이 지금 굉장히 희소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뭘 하면 좋느냐? 일반적으로는 원래 한 문단짜리 글만 이제 연습하는 게 좋았다면, 이제 점점 더 신유형으로 넘어오면서 긴 글, 좀 여러 문단으로 이루어진 글의 전체 메인 아이디어, 그리고 문단별 메인 아이디어, 그리고 각 문장의 핵심, 이렇게 3단계의 핵심을 도출하는 훈련을 하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컨설탭스를 수강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료실, 해설 기사로 원래도 이제 그 독해 훈련을 하셨잖아요. 그 해설 기사로 그 문단별 메인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훈련이 점점 더 이제 실제 시험에서도 요구되는 능력으로 발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난이도적인 부분에서 원래 독해 청해 둘 중에 어렵게 출제되더라도 둘 중에 하나만 특출나게 어렵게 출제가 되는 게 이제 요새 트렌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좀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평이하게 출제가 된 편이었고요.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다음 시험 9월 16일 목표하시는 분들 많은데, 다음 시험이나 아니면 앞으로 이후 회차들이나 어쨌든 난이도가 어디서 어렵게 출제될지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다만 둘 다 미친듯이 어렵게 출제되는 그 회차는 일단 뉴탭스로 전환된 이후에는 없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중심생각 유형의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다양하게 출제가 되고 있다. 원래는 사실상 중심생각 유형이라 봤자 What is the main topic of the passage? What is the best title? What is the main point? 뭐 이 정도로 대략적인 그 템플릿이 정해져 있어서 그 중에 몇 가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출제가 되는 그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이 주제 유형, 중심생각 유형의 질문이 매 회차별로 새롭게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지문 내용이 약간 좀 반영돼서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지난 출제 트렌드 영상에서 이제 뉴탭스의 핵심 하나로 꼽으라면 베리에이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 중심생각 유형의 그 질문 형태에서도 보여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 코렉트, 원래도 계속 많이 출제되고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 오늘 회차가 아주 역대급이었던 것 같아요. 청해 같은 경우에는 총 80%, 독해는 거의 50% 가까이 되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나왔다. 코렉트 문제 중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인퍼 유형에서도 구체적 유형이 한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 구체적으로 출제되는 이 유형은 꼭 코렉트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인퍼에도 나올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독해 신유형 같은 경우에는 문단별 메인 아이디어도 중요하니, 여러분들이 앞으로 훈련을 하실 때 전체 지문의 메인 아이디어도 물론 중요하지만 각 문단별 메인 아이디어가 다르게 이제 출제된 지문에서 각각의 메인 아이디어가 뭔지를 도출하는 훈련도 해보시면 좋다. 그래서 이제 컨설턴트 수강생 분들은 그 자료실의 해설기사 공부를 훨씬 더 활용을 하시는 게 실제 시험에도 훨씬 더 더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라는 점으로 오늘의 총평 마무리 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시험 보신 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그 9월 16일 바로 다음 회차를 목표 시험으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절대 뭐 오늘 회차에 따라서 난이도가 어떻게 출제될 것이다, 뭐 지문에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이다 라는 점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정리해드린 그 포인트, 이 트렌드는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린 부분을 유의하셔서 마지막 시험 준비도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네, 목표 점수 꼭 달성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